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함께하기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 공동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의 비용과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정광선 준장과 팀불 시이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기본 합의서 체결식에서 각국을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설계와 시제기 제작 그리고 시험평가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양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수출 시장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비용 중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 주관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방위사업청은 공동 개발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보 인원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관리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달 중에 입찰 공고를 내고 11월에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고 있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공군이 적응 훈련을 마치고 6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아일슨 공군기지.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이 한창인 이곳에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달 25일 서산기지를 출발한 KF-16 6대는 미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F-15K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4일 도착한 우리 공군은 알래스카 작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일까지 자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일에는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이 모두 모여 전체 브리핑을 했으며 3일엔 각국 전투기들과 친숙화 비행을 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본격 전투기 훈련에선 적 지휘소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항공차단을 비롯해 아군 공중 전력을 지원하는 공세 제공,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어 제공, 실시간 표적을 공격하는 긴급 표적 공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실무장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F-16 전투기들은 훈련 종료 후 우리 시각으로 21일 서산기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기간 미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진행되는 레드 플래그 수송기 훈련엔 우리 공군의 C-130H 2대가 참가했습니다. 수송기 훈련은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등 아군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연합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 축제인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군 문화를 선보이며 군과 국민이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1일부터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대를 뜨겁게 달궜던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12만여 명으로 5년 연속으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명실상부 국민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병영훈련 체험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장비를 체험하는 현장 체험 학습의 장이 됐습니다. 세 줄 타기를 하며 기초장애물을 극복하고 인공암벽을 오르면서 평소 접하기 힘든 체험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누크 헬기와 수리온 헬기가 관람객들을 직접 태우고 계룡시 상공을 순회하는 탑승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꿈에서나 그리던 비행기를 타봤고 헬기를 너무 기뻤습니다. 공연장에선 매일 주간과 야간 두 차례씩
외국군 군악대와 우리 군의 군악 공연이 관람객을 찾았습니다. 미군 군악대의 경쾌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관람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 중 외국군 군악대의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It's always a pleasure to get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 and so far we've had amazing hospitality and amazing food. 모든 공연팀이 참가해 비상활주로를 횡진하는 퍼레이드는 군과 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종합미디어기관 국방홍보원도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군 관련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야간에는 위문열차 공연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매년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군 문화를 소재로 한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군과 국민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ROTC 마라톤 클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육군 6사단과 21사단 등 현역들과 함께 휴전선 155마일을 이어 달리는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ROTC 마라톤 회원 30명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임진각 통일전망대까지 모두 325km의 휴전선 인근 도로를 5명씩 6개 조로 나눠 하루에 100여 킬로미터를 번갈아 가며 이어 달렸습니다. 회원들은 대부분 마라톤 풀코스를 100회 이상 완주한 베테랑들로 올해 처음으로 현역 장병들과 함께 달리며 노고를 격려하고 군 선배로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후배들하고 같이 뛴다는 그 기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은 뭐 손녀뻘 되는 50년 차의 젊은이들로부터 제까지 해서 중간에 우리 ROTC 그룹은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그러한 뭐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역 선배님들이 저희가 지키고 있는 휴전선을 따라서 같이 달리면서 저희 삼촌, 아버지 그리고 국민의 모습이 떠올라서 국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3일 창설된 ROTC 마라톤 클럽은 ROTC 출신 현역 장교와 예비역, 후보생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현역 장병과 함께하는 155마일 이어 달리기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 4일 출전 선수의 부상 때문에 불참하게 됐다고 조직위원회에 전해왔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남자 선수 6명과 여자 선수 4명 등 모두 1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는 34개국 308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경북 영천의 육군 3사관학교에서 사격과 장애물 수영, 투척 등의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K2 전차가 지난 7월부터 실전 배치됐는데요. 육군 24단이 전군 최초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K2 전차의 화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미래 지상전의 제왕인 K2 전차는 백발백중의 뛰어난 사격 능력을 뽐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고지에 있는 적을 경멸하기 위해 K2 전차가 불을 내뿜습니다. 움직이는 적도 K2 전차 앞에선 잿더미로 변합니다. 육군 24단은 K2 전차와 K1A1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발칸 등 부대의 장비를 총동원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 앞에서 안보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실전 배치된 K2 전차의 기동 시범은 관람객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K2 전차는 적 전차의 미사일을 감지해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고 움직이는 목표물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4m의 수심에서 잠수가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 기동 능력이 뛰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최첨단 장비의 시범을 통해 적 도발을 억제하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확인하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의 노동당사 앞에서 DMZ의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는 플레이피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음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서트는 DMZ 피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열렸으며 DMZ 피스 프로젝트는 공연과 학술 행사 등을 통해 DMZ의 역사를 알리고
현 시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현의 지휘와 함께 국립예술단체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이 노동당사는 우리 철원에서 정말 뜻깊은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평화의 음악회가 열린다는 것이 정말 뜻깊고 좋은 월급밤인 것 같습니다. 콘서트에 함께한 철원군 지역 주민과 육군 육사단, 행사 참가자들은 연주를 통해서 남북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 2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은 사이클 임채빈 병장의 단체전 스프린트 금메달을 시작으로 유현성, 손한호 병장과 고성현 일병이 배드민턴에서, 송종호, 은빈 나하사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클레이 사격의 곽규현 중사와 펜싱의 김민규 일병, 그리고 육상 경보의 김현섭 병장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일반 선수들보다 불리한 연습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사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준홍 선수 등 17개 종목에 출전한 예비역 선수들의 활약을 더하면 금메달 1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5개로 대한민국 전체 메달 수의 약 24%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남북 고위급 접촉을 논의하기 위해 방남한 북한의 황병서 인민국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비서도 폐막식에 참석해 북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이맘때쯤 훈련병들에게 가장 반가운 건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는 편지일 겁니다. 해군 618기 훈련병들도 군입대 후 처음 편지를 받았는데요. 건빵을 먹으며 읽는 첫 편지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죠. 아침부터 시작된 비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저녁 일과로 대대장 교육이 있는 날. 저녁 식사 후 훈련병들이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신병교육대 2대대장 이태진 소령은 강하고 멋진 신병 618기 만들기를 주제로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훈련병들에게 바라는 3가지. 물론 여러분들은 피교육생이고 훈련생이기 때문에 군요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이 충분히 많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한 강요와 지시에도 생각하고 행동하면 소대장과 조금 더 가까이 교감할 수 있고 그러면 소대장하고 조금 더 친밀해질 수가 있겠지. 그럴 때 힘들 때 옆에 동기를 보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3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 물론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대대장은 마지막으로 해군에 지원 입대한 만큼 열정과 자부심으로 훈련에 임하면 열매는 반드시 달달하는 말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끊김이나 퇴보의 공간이 아닌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인내를 기르는 시간이란 것도 강조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온 훈련병들에게 정식으로 건빵이 지급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군대 건빵의 맛. 훈련병들은 아마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편지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를 훈련병마다 일일이 출력해 나눠줍니다. 그리고 훈련소로 배달된 우편물. 유세진 훈련병은 애인으로부터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를 열어보자 편지가 여러 통에 사진도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픈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사진 보면서 좀 울컥했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서 혼자 들어가서 좀 울고 했습니다. 부럽다고 해주셨고 사진 보면서 여자친구 귀엽게 생겼다고 다 칭찬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김현섭 훈련병도 유난히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기들의 부러움이 저울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한 통, 두 통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차곡차곡 준 것이라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다들 너무 부럽다고. 모두들 편지에 즐거워하고 있는 사이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훈련병이 있습니다. 서영석 훈련병. 애인으로부터 인터넷 편지를 받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저는 계속 여기서 잠들기 전까지 틈틈이 보고 싶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그날 잘 돌아갔고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좀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이찬행 훈련병은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나 봅니다. 건빵을 먹으며 조용히 편지를 읽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줄 모릅니다. 먼저 어머니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를 작성하셨을 때 엄마는 역시 너가 떠났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넌 거기서 잘 지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짧고 굵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쓴 편지의 내용이 엄마는 편지를 저렇게 짧게 작성하면서도 펑펑 울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고 하면 이거 문제 열심히 하면 알겠어? 알겠습니다. 이를 보던 정민식 교관. 알겠습니다. 평소 엄하기만 하던 그가 이찬행 훈련병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마음을 토닥여줍니다. 훈련병의 마음은 역시 훈육요원이 알아주는가 봅니다. 오늘 훈련소에 내린 비는 편지가 주는 기쁨에 훈련병들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동생 규행아, 머리가 평소에 입대할 때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많이 거울 보면서 어색하고 내가 아직 군인인지 아닌지 자세히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고 아픈 것도 그렇게 딱히 없이 아직 큰 훈련도 받지 않았으니까 몸도 다친 곳 없고 앞으로 남은 군 수료식 전까지 더 멋지게 변하여서 좋은 모습으로 수료식 때 다들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동생 사랑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제6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본인의 군 복무 모습이나 군대 시절 전후회가 담긴 사진 등 군 장병과 찍은 사진이면 가능합니다. 19일까지 콘테스트 웹사이트에 접속해 응모하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면 포토프린터와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육군 인사참모부에서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와 학습 도우미를 대상으로 고졸 검정고시 합격 수기를 공모합니다. 24일까지 사단 또는 여단에서 종합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1월 10일 최종 발표하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합격 수기집으로 제작돼 발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재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교육사령부에서 2014년 리더십 상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리더 육성을 주제로 16일 오후 2시 육군교육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군 리더십과 상담 교육의 10년 변천 과정을 비롯해 군 리더십 교육의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육군교육사령부로 하면 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기업 LIG넥스원이 하반기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 산업공학 분야로 대학 성적 3.0 이상이어야 하며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사원은 해당 직무 경험 2년 이상이며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4일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의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대한민국 메달의 총 24%를 상무 출신 현역과 예비역 선수들이 획득했는데요. 일반 선수들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상무 선수들.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